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기초부터 완전 습득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2편 2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해머 작업 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한다. 맞죠? 알맞은 무게 해머 사용 맞고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타격 틀렸습니다. 작업 시 타격문을 주시한다. 맞죠?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이제 대상물이 자리를 잡으면 좀 강하게 두드리겠죠. 처음부터 강력하게는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여과 방식, 분류식, 전류식, 산트식은 전부 다 여과 방식이죠. 자력식은 뭡니까? 오일에다가 자석을 통과하기 위해서 쇠붙이 같은 것을 추출하는 거죠. 여과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쇠붙이만 그것도 추출입니다. 요거는 전부 여과식인데, 분류식은 일부는 여과기를 통과하고 일부는 그냥 통과하고, 전류식은 전체가 다 여과기를 통과, 전체가 다 전체라는 말이에요. 이 전류식이란 말이에요. 샨트식은 분류식과 전류식을 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는 돼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력식은 오일 속에 섞인 철가루를 자석으로 흡착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과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여과 방식이다. 3번입니다.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작업자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정답은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감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옷소매나 머리카락이나 뭐가 안고 들어가죠? 벨트가 폴리 쪽으로. 폴리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벨트가 이렇게 돌잖아요. 벨트가 여기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흉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벨트에 소매자락이나. 그래서 감김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벨트입니다. 벨트. 5번입니다.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원인. 오일이 파손됐으면 유압이 새버리니까 오히려 압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유압이 내려가겠죠. 오일의 점도가 묽어도 유압이 내려가죠. 압력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압력을 못 볼 뿐이지. 이것도 아니죠. 유압 조정 밸브가 고착이 됐다. 예를 들면 릴리프 밸브 같은 것이 너무 압력이 세면 토출을 해줘야 하는데 고착이 돼버리면 토해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요인, 유압 조정 밸브의 고착. 밸브가 고착이 돼버려 달라붙어 버렸어요. 6번입니다. 건설기계에서 시동전동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트 모터, 세르 모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안 걸린다.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시동전동기가 소손됐으면 안 걸리겠죠. 축전지 전압이 높아요. 배터리 전압이 높은데 안 걸릴까요? 이건 아니죠. 배선과 스위치가 손상됐으면 안 걸리겠죠. 브러쉬와 정류자의 밀착. 이 브러쉬는 뭡니까? 브러쉬는 이 시동 전동기에서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서 브러쉬는 뭐냐면은 전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이 브러쉬예요. AC에서. 정류자는 뭐냐? 정류자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 것을 밖으로 보내는 게 브러쉬인데 이 둘이 밀착돼야겠죠. 근데 이 둘이 안 붙어줘요. 그러면 뭐겠어요? 시동 전동기로 흐르질 않겠죠. 그러면 회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배터리 전압이 높은데 시동 전동기가 안 걸린다?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건설기계의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임시검사라는 건 없죠. 신규 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또 정기검사, 그
그다음에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주로 어떤 때요? 사고 났을 때 받으라고 수시검사 명령이 내리죠. 그래서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등록, 정기검사, 구조변경, 수시검사가 있고요. 임시검사는 없습니다. 8번입니다. 해머 작업 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습니다. 강하게 타격할 때는 연결대를 사용한다. 해머에다가 여기다가 요런 그 파이프 껴서 연결대 이렇게 했다. 내리쳤는데 이거 빠져버리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연결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렛대 같은 거. 연결대 사용 절대 안 됩니다. 물건에 해머를 대고 몸의 위치를 조정한다. 맞습니다. 타격면이 마모되어 경사진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조명용 전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전조등 전구 필라멘트 2개 가운데 하나에 2개 들어있습니다. 한 개는 위로 향하는 무엇이고, 위로 향하니까 뭐겠어요? 상향등이죠. 그 다음에 배양차 운전자의 눈부심 낮추는 건 뭐죠? 조도입니다. 조도. 조도가 낮아지면 되고, 아래로 향한다니까 이건 하향등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상향등, 2번은 조도, 그 다음에 C는 하향등.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상향등이고, 운전자의 눈부심을 낮추는 것은 조도를 낮추면 되고, 아래로 향하는 이건 하향등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겨울철에 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는 다 아시죠? 예열장치입니다. 예열장치는 기통 내에 공기를 가열시켜서 쉽게 시동이 걸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디젤 엔진에서 그렇죠. 11번입니다. 기중기의 각 장치 가운데서 옆방향 전도 방지. 뭐죠? 아웃트리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받치고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받치고 해서 아웃트리거를 이렇게 받치고 하는 거죠. 옆방향 전도 방지입니다. 12번입니다. 유압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 그렇죠.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는 뭡니까? 피스톤에서 이게 연소실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커넥팅 로드죠. 여기서 요 피스톤 상하 운동에서 이것을 크랭크 쪽에 돌려주는 거. 요게 뭡니까? 요게 커넥팅 로드입니다. 그리고 이 오일 유압 탱크에서 이렇게 배풀 격자판이 놓여 있는 거, 이게 배풀이고, 여기 쪽에 이렇게 해서 오일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유명계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펌핑해서 올릴 때 여기 여과기 이걸 스트레이너라고 하죠. 여과기. 이렇게 해서 펌핑해서 올릴 때 여과시키는 거죠. 요거 여과기를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풀, 유명계, 스트레이너는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커넥팅 로드는 저 위에서 액추에이터 작동하는 데 쓰는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에서 붙어가지고 크랭크 쪽 돌려주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커넥팅 로드라고 한다. 13번입니다. 건식 에어클리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재사용 못합니다. 건식은 습식이 재사용하죠. 습식이. 근데 건식은 재사용 못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린다. 맞습니다.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 않는다. 맞죠? LPG 본배, 즉 저장장치, LPG 본배는 옆으로 굴려서 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항상 세워서 가야지 굴리면 안 됩니다. 공동 운반 시는 협조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LPG bom배 저장 용기는 굴려서 운반하면 안 됩니다. 15번입니다. 드릴 작업 시에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냥 눈에 보이죠. 드릴을 끼운 후에 청렌치는 빼서 따로 두어야 되죠. 청렌치가 뭐예요? 돌려가지고 드릴을 꽉 조이는 거 있잖아요. 요 청렌치는 다 조인 다음에 빼가지고 따로 두고 이제 드릴을 쓰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일감은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손으로 잡고 구멍을 뚫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일감은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뭘 그리려고 하냐면 여기 바이스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조여가지고 꽉 물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라 이 말이에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뚫으면 큰일 나죠 이거는. 그래서 일감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이렇게 바이스 같은 걸로 꽉 물려놓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이죠. 16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에서 섭동면은 연료 분사를 시키는 그에 서로 닿는 부분이에요. 그 윤활은 뭘로 합니까? 별도의 윤활유가 없어요. 그냥 뭘로 한다? 디젤 기관의 연료, 즉 경유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윤활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 연료 자체가 윤활유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에 설명이 해놨으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는 연료 자체가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 섭동면에서. 17번입니다. 기준기 로드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로드 차트, 사양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본체 형식, 구성 내용, 작업 반경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작업 중량은 작업한 데서 나오는 거지 이 사양서 같은 것이 나오진 않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의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경우,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기종 변경, 규격 증가, 용량 증가,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거 외에는 다 된다 보시면 됩니다. 기종 변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기를 고쳐가지고 지게차로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기종 변경. 그 다음에 규격 3톤짜리인데 5톤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거 안 돼요. 규격. 용량 증가도 안 됩니다. 원동기 형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가능한 거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42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9번입니다. 카운터웨이트의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카운터웨이트 몇 번 봤죠? 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후크로 해서 물건 달아 올리는데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나비나 주철이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게를 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들면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때요?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뒤에다 무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균형추 또는 평형추. 뭐 하게 하려고요? 균형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안정성 및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면 카운터웨이터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승차 인원 및 적재 중의 안전기준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 20명 그런데 22명 태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경찰서장에 허가를 받고 가야 돼요. 어디 경찰서장? 출발 전 지역. 아직 출발할 때의 그 출발 전 지역에 관할하는 경찰서장. 출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이나 적재 중량이나 용량에 관해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교통법 39조예요. 어디에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출발 전 장소, 출발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출발지 그래 되는데 출발 전 지역 또 이랬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출발 전 지역이라고 하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라고 하든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신호기하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릅니다. 누구 걸 따라야죠? 그렇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따릅니다. 22번입니다. 토크렌치의 사용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오른손으로 렌치의 끝을 잡고 돌리고 왼손은 지지점을 누르고 눈은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그림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게 지금 왼손이에요. 왼손.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대강 머리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게 이 토크 게이지예요. 게이지. 요 토크 게이지는 이걸로 이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기 앞쪽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규정 압력까지 차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조이는 기존 압력을 설정된 압력까지 차도록 조이는 겁니다. 이게 토크 게이지예요. 그래서 토크 게이지는 왼손으로 이 접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끝을 잡고 눈은 게이지를 보면서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것을 고르면 뭐죠? 오른손은 렌치의 끝을 잡고 아까 렌치의 끝 여기를 잡는 걸 봤죠? 오른손. 왼손은 여기 볼트가 있으면 여기 지지점 이걸 왼손으로 누르고 눈은 여기 있던 게이지 요 게이지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23번입니다. 유압 실린더 지지 방식 중 트러니언형 지지 방식이 아닌 것은 트러니언형은 뭐냐면은 트러니언이 뭐냐? 요 돌출된 핀 이런 게 트러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정된 게 아니고 이 플랜지형은 완전 고정된 거예요. 트러니언형은 뭐냐면 핀 같은 것을 두어서 유격이 있게 하거나 또는 회전이 가능하게 하거나 어떤 유동이 있게 하는 거 이것을 이 핀이 하는 이러한 역할을 트러니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드 측에 핀이 있으면 헤드 측 지지형, 캡 측에 핀이 있으면 캡 측 지지형, 센터에 핀이 있으면 센터 지지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트러니언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이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강 보시면 요 플랜지라는 게 요렇게 꽉꽉 조인 거 요걸 플랜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움직일 여지가 없죠. 이게 다 조여버려요. 사각을 다 조였어요. 근데 헤드 측, 그 다음에 캡 측, 센터 요렇게 핀 요 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트러니언 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뭐 상하 또는 회전 뭐 앞뒤 이런 식으로 유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액추에이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반작용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고정되면 이게 손상이 돼요. 이 실린더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을 어느 정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게 트러니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운동에 유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플랜지형은 뭐야? 꽉 닫아버린 거예요. 넌 절대 움직이지 못해.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다른 압력이 일하는 데서 다른 압력이 들어오면 그냥 너 혼자 견뎌. 뭐 이런 거죠.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러니언형을 쓰는데 이 트러니언형이 아닌 거 그랬어요. 아닌 거. 그러니까 플랜지형이에요. 24번입니다. 기어 회전 부분, 기어, 벨트,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는 건 왜일까요? 안전을 위한 거죠.
신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덮개 씌우는 겁니다. 기어나 벨트나 체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기중기 구성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그렇죠. 스윙장치죠. 기중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부 구동체, 그 다음에 상부 회전체, 여기에 운전자도 앉아 있고 상부 회전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품, 전부장치, 이 세 개로 되어 있죠. 하부는 구동체, 움직이는 바퀴 달린, 상부는 회전하는 상부 회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는 전부장치, 이 부음 같은 거. 그래서 전부, 상부, 하부, 요거는 주요 구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중기 구성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스윙장치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